티처스에서 웩슬러 지능검사가 나온 뒤로 우리 아이도 지능검사 받아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아지셨어요. 학원이나 심리상담센터에서도 많이 하는데 수십만 원이 드는 비용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병원으로 가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크게 문제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상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선뜻 내키지가 않잖아요. 또 몇십만 원으로 비용도 비싸고 대기하고 검사받고 결과 듣기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우리 아이 지능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궁금증만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참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학부모님들을 요즘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웩슬러 지능검사는 어떤 아이가 하면 좋은지, 다른 대안은 없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고민 해결되실 거예요. 웩슬러 지능검사는 총 16개 영역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검사예요. 검사해 주시는 분이요, 아이와 1대1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검사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같은 연도 같은 월에 태어난 아이들과 비교한 다음에요, 그 중에서 몇 등인지 100분위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2014년 10월생이다 하면요, 2014년 10월생 아이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IQ가 100이 나왔으면요, 그게 딱 중간이고요. 70% 아이들은 IQ 85에서 115 사이에 있어요. 120이 넘어가면 우수, 130이 넘어가면 상위 2% 최우선 아이로 보고요. 79 이하는 경계성 지능, 69 이하는 정신 지체로 평가를 해요. IQ가 높으면 아무래도 학교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능 검사를 처음 만들게 된 이유도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예측하려고 만든 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IQ 100이라면요, 상위 50%의 지능이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100명 중에 50등 정도를 하겠구나 하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IQ가 성적과 인생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거라면 우리 아이들은 딱히 노력할 필요도 없이 IQ 순대로 성적이 나와야 할 텐데요.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또 IQ가 그렇게 절대적인 거라면 어릴 때 IQ 검사를 해서 이에 맞는 직업과 학교를 정해주면 될 텐데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아마 누군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반박할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IQ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사실 인생을 결정지어주지 않는다는 걸요. 10년 전쯤에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서울대 학생 IQ 검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재학생 중에 10%가요, IQ 100 이하인 걸로 밝혀졌어요. 머리가 중간치에도 못 미치는데 서울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고요. 최근에 티처스에서도 조정식 선생님 제자 중 한 명은요, IQ가 79, 경계선 지능 영역의 학생이었는데 고려대 정경학부에 들어간 제자가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사례들이 뭘 말해주냐면요, 아이의 공부머리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IQ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허점은요, 먼저 웩슬러 지능검사의 경우에는 검사할 때마다 검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검사다 보니까 아이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검사하는 사람도요, 아이가 최상으로 능력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에 어떤 검사자에게 받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검사를 예약하는 거다 보니까 이 컨디션을 미리 조절해 두기가 쉽지가 않아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다면 아무래도 실제보다 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몇십만 원씩 하는 검사가 검사할 때마다 검사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온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 허점은요, 웩슬러 지능검사는 딱 지능 지수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이의 두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달하고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주지를 못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지능 지수 외에도 충동적인 행동과 불안한 감정을 통제하는 자기 조절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추진력과 집중력,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기술들도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웩슬러 지능검사가 충족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타고난 IQ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이 아이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또 자신의 두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건데, 단지 지능검사만으로 아이의 가능성을 단정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럴 거면 웩슬러 지능검사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하시기 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찾으시고요. 검사 날에 아이 컨디션이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결과 이후에 아이가 스스로 나는 머리가 좋다 하고 자만하거나 머리가 나쁘다 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IQ 하나로 아이를 단정 짓고 싶지 않다. 아이가 자신의 지능을 토대로 무한히 발전하도록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지능 자체보다 아이가 두뇌를 얼마나 최적화해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에이민 박사님의 공부머리 지능 검사인데요. 아이의 평소 생활 패턴을 기반으로요. 아이가 두뇌를 균형 잡히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검사고요. 공부머리 지능 검사를 하시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공부하는지, 선생님이나 학교 친구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두뇌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학교 생활과 공부를 더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아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 부모님이 쭉 우리 아이에 대한 답을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검사를 하시고 나면 총 16개의 공부머리 중에서 어떤 공부머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결과랑 각 유형별로 아이에게 잘 먹히는 부모님의 피드백 방식, 아이에게 적합한 공부 방법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보고서가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 검사가 좋은 것이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편한 시간에 편하신 장소에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한 10분 정도 걸려서 금방 해보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우리 아이가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또는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한테 좋은 검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15년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만나봤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건요,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요즘 다 유전이고 타고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엄청난 천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이가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개개인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고 또 어떤 쪽으로 계속 길을 열어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대가 참 좋아진 게요, 뇌과학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이전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다는 말 많이 하지만 또 그 각도를 달리 해보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처럼 아이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최신 교육법, 그리고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구독해 두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